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형주 지수인 러셀 지수를 제외하고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날이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 1.01% 떨어졌고 S&P 500은 0.76% 하락했지만 여전히 5,8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ASML의 실적 발표로 인해 ASML이 16%,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4.7%와 5.2%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오늘 실적 발표에서 연간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 8.1%나 하락하며 다우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번 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들과 특히 은행과 투자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훌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기 위해 주요 지수들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오늘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5,8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발동한 공격적 시그널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2일에 발동한 공격적 시그널에 따라 매수했다면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을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나스닥 자체가 하반기에 들어서 S&P 500과 다우지수보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지만 저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실적 발표로 하락을 보였지만 나스닥의 하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셀이 거의 저항선까지 갔다가 바로 터치하고 내려와 어제의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기 금리가 약간 하락하면서 부동산과 소형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이 하락하는 동안 러셀이 혼자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 러셀이 저항선을 돌파할지 지켜보겠으며 만약 돌파한다면 매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았겠지만 오늘 하락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여전히 공격적인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많다면 약간의 하락이 있더라도 결국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보겠습니다. UPRO는 오늘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보다 상승한 상태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만약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를 지지선으로 삼아 추가 매수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TQQQ 역시 9월 12일에 시작된 상승 시그널에 따라 매수했을 경우 여전히 수익 상태일 것입니다. 이번 하락이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생각입니다. USD도 오늘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의 큰 하락에 영향을 받았으나 9월 21일에 발동한 상승 모멘텀은 유지 중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여전히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보고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레버리지 ETF들이 상대 강도 지수가 거의 70에 근접해 과매수 상태로 보였으나 오늘 약간 하락한 것을 보면 시장이 건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급격히 상승하여 과열되기보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가 극심한 탐욕 상태로 진입했을 때 약간의 하락이 예상되었는데 오늘 그 예측대로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반복되는 약간의 조정과 상승이 주식시장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든 레버리지 ETF들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과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회사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TLT가 드디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아직 상승 모멘텀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ETF는 약간의 횡보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며 이제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부동산 ETF의 흐름은 10년 장기채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역시나 오늘 장기채 하락으로 인하여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ETF를 돌파 관점에서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매수는 멈추고 지켜보려 합니다.
TLT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해 상승 모멘텀 시그널 최초 1단계가 발동했다고 판단하여 소량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TLT가 90불과 100불 사이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 보유의 관점보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지속해서 트레이딩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약간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저항선 근처에 여러 투자자들이 매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고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내일 이 저항선을 다시 뚫고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특히 엔비디아와 메타가 크게 하락하면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두 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매력도가 낮은 다른 기업들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터치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시작하여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메타 역시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 지지선에 닿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할 매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한 달 정도의 그래프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어 매도 관점보다는 보유 관점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월 24일에 매수한 많은 큰손들이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9월 24일에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섹터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섹터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유틸리티 섹터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테크놀로지 섹터는 급격한 하락을 보였으며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적 발표로 인해 헬스케어 섹터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ETF와 그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주택건설 ETF들을 지난 몇 주간 횡보할 때마다 모아왔는데요. 오늘 약간의 갭 상승이 나타나면서 향후 상승세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TB ETF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DR 홀드는 오늘 상승을 보이며 상승 모멘텀을 재개했습니다. 저는 개별 주택 건설 종목보다는 ITB ETF에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티 그룹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 내일 다시 고점을 넘어 상승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주택건설 분야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토어 브라더스 역시 비슷한 차트 패턴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매수했다면 좋은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 종목 대신 ITB ETF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업종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반도체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SMH는 ASML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 위에 있습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마감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내일의 가격 흐름이 중요할 듯합니다. 저는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더 하락할 경우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ASML의 실적 발표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주가를 보면 큰 놀라움은 없습니다. ASML은 오랫동안 200일 이동평균선을 벗어나 있었고 이번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주가가 모든 것을 반영하기에 오늘의 하락도 놀랄 일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매도할 기회를 가졌던 투자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TSMC도 ASML의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매도할 타이밍일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할 만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TSMC와 비슷하게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장중에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10일 이동평균선 위를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하락은 흔한 일이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오늘은 실적 발표 후 갭 상승이나 하락을 보였던 몇 개의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실적 발표 이후 하향된 가이던스로 인해 개파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한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하락을 매도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은 만큼 굳이 이런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그린은 몇 년간 지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이 높다고 해서 매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오늘의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월그린의 사업 전망은 밝지 않으며 배당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배당이 삭감된 바 있어 다시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ETF인 SCHD를 운영하는 찰스 슈왑은 오늘 실적 발표 후 갭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도 매수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고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찰스 슈왑을 증권사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증권앱을 싫어하지만 제가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와 저희 알고리즘만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매도한 이후 한국인들이 외면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는 저희 주거래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주 매수 시점이 최적이었을 것입니다. JP모건을 비롯한 대다수 은행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티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섹터 XLF와 중소주 최강자 에버코어를 보유를 유지하며 금융섹터를 지속적으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그널을 활용해서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돌파 시점에서 매수한 비트코인 ETF, UPRO, TQQQ는 계속 보유 중입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에서는 오늘 RJF, EWBC, ANLI, MCY, EQH 같은 종목들을 돌파 시점에서 매수했는데요. TXRH, XLRE와 XLP가 이제 상승 모멘텀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 매수했고 TLT도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그널을 이용하여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들도 몇 개 있었는데요. 10월 8일에 매수한 CVLT는 마이너스 7%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동으로 손절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익 실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APP는 9월 17일에 매수했는데 분할 매도했고 CRDO는 돌파 후 수익 실현을, LLY는 10월 8일에 매수 후 돌파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VITL은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수익을 실현했고 HOOD는 단기 급상승 후에 수익을 챙겼습니다. IR과 BRO 역시 돌파 후 수익 실현을 하며 매도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오늘도 계속 이어갔고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투자 측면에서는 SCHD와 DGRO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이어진 상승장입니다. 사실 2022년 10월부터 계속되는 상승장이기도 하고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작된 공격적 상승장과 섹터 로테이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형주와 부동산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SML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락 모멘텀을 보이고 있었기에 오늘의 급락은 너무나 예견된 일이며 이 하락을 엔비디아와 TSMC와 같은 대장주에 큰 연관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실적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명확한 하락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